분량이 또 많은 사는 동네가 약대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원미동, 선정동 이쪽에 있는 쪽 부분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교회에서 돕는 활동을 하자고 해서 제가 감리교 쪽에, 약대동 감리교회 쪽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약대 중앙교회 쪽 부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거기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냈습니다. 거기 이제 평신도들이 참여를 해갖고 별도로 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것을 청소년들의 창업 지원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지원 부분을 사단법인을 내갖고 별도로 돕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롬교회, 새롬기장 통합 쪽에 있는 새롬교회 이원도 목사님 여러 이제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신신마라고 해서 보면은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돌봄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요거를 지역사회에 다른 지원을 받아가고 주거보호센터 같은 역할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반나절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고 돌보는 그런 활동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가능하면은 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세 교회가 모여 갖고 서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대 감리교회, 약대 중앙교회, 새롬교회가 모여서 가능하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해서 약대동 돌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천에 있는 협동조합과 또 다른 동해에 있는 마을공동체하고 협력해서 부천시한테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통합돌봄에 대한 기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대동의 활동들이 소개가 되니까 아까 장원일 목사님이라든가 마을에서 동단위 차원 내에서 이제 돌봄 활동을 하는 여러 분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을 단위에서 교회가 기반한 마을 돌봄의 사례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종교인 평화연대는 개신교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이 다 모여서 이 마을 자치정부를 어떻게 만들고 교회가 종교가 연합할 건가, 이 논의를 하면서 실천으로 많이 앞서갔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좀 이제는 같은 기독교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면 그만 좀 하자. 우리 이런 모임 현장이 그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한국일 교수님 얘기도 좀 듣고, 여기 뭐 실천신대 얘기도 듣고, 또 작업되면 다른 현장에 있는,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급하게 끝내시지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조금 한 20-30분이라도 해서 좀 두루,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네, 긴급 거리가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일 교수님, 김도희 교수님.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은퇴하고 2016년 전부터 가정교마을연구소 조은하 교수님이 같이 공동소장을 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22년 정도 전국에서 마을 운동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공간적 자원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교회 사례로부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성교적 교회의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이 이론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항목별로 말씀하셨지만 그 항목들을 잘 연구하면 통합돌봄과 마을 단위로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들이 연구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국의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사회에 털어놓는다면, 그리고 그 지역
털어놓는다면 세상을 충분히 바꾸거든 나올 만한 인재와 역량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14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독일 디아코니하고도 좀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른 차이점은 처음부터 교파주의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개교주의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저도 개교회가 지역사회 마을운동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단위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초기파적으로 연대해서 한국교회 모델은 그것밖에 없다. 왜냐 우리 공교회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단위로 아까 교동협의 말씀하셨지만은 지역교회 연대가 지금으로 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나 차차선이다. 우리 다 지역 단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제주도의 50개 교회가 22년 동안 제주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연대하고 후암동 교회는 30년 넘게 은평구에 있는 교회는 성함교회 중심으로 해서 10몇 개 교회가 교육이랑 문화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교동협의회도 있고 한남제일교회가 있는 이태원 쪽도 있고. 저도 이제 평범한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교회 희망으로는 제가 있는 양평에 있는 서정면에 12개 교회의 합동축이 2개 침례교, 기장 그리고 통합인데 그 교회 목사님들은 잘 이렇게 이제 달래고 얼르고 하면서 밥도 대접하고 강사들 좋은 강사들 초청해서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지역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교회가 교파주의 개교주의를 못 넘어가니까 늘 교회 안에서 교인만 상대하는데 목사님이 안 바뀌고 목사님이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엄청난 자원인 교인들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좋은 방향성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회적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회를 살리면서 그 결과로 교회도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목사님들의 목회적 관점을 어떻게 설득하고 바꿔야 될 것인가가 사실 이 고양이 방울 타는 과제인데 이 부분을 지역 단위로 해서 사례들을 계속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조심스럽게 목사님들을 지역으로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발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섬기고 있는 유성준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3년간 UMC 교단에서 이민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민교회 그 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민교회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 안 했던 일단 교회 나와야 커뮤니티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워싱턴 DC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난 교회가 The Church of the Savior라고 그 세이비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를 한국교회에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150명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미션 그룹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지역사회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50여 가지 정도 지역사회 사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그룹들을 훈련된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이 소그룹들이 아주 영적으로 훈련돼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사역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그렇게 각 그 소그룹들이 독립되어서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통합 돌봄에 관한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확장성을 갖는 데는 그 많은 도전이 있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돌파구라고 한다면 STS에서 오신 목사님이신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교회를 그렇게 건물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떤 컨택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 그 교단 모임에 조영도 교수님 오셔가지고 교단마다 미자립계가 40% 5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의 그 사례비가 그 한국의 최저 생계비 가족당 170만 원 정도인데 목사들 연구했는데 70%라고 했었던가요? 80%라고 했었던가요? 80%? 이자를 예. 80%. 그 얘기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 목회자들의 그 말하자면 미자립도가 80%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지역사회 사역을 통해서 정부 예산의 적어도 30% 이상이 다 복지 예산이고 이제 복지 국가에서 돌봄 국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에 정말 교단적으로 총의를 모아서 방향을 찾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오늘 아주 시간 발전마다 동찰력 있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별 영향력은 없지만 앞으로 바닥에서라도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 코리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 3박 4일 홍성 지역협력 네트워크 이사 회원 또 홍성은 말만기 협의회 직원 11분하고 한 20분 정도가 일본을 농촌을 다녀왔어요. 일본은 이제 농촌이 좀 공민관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장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치공민관 제도를 60년대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을 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활동을 좀 참여하는 거나 또 거기서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이장을 한 2013년부터 이제 한 9년 정도 마을 이장을 하다가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2년 전에 좀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역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그 홍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협력 네트워크는 홍성에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만들기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러한 마을 만들기 또 이러한 사회적 경제 이러한 부분에 물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과 연대하는 이러한 마을 목회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다 내셨죠? 이메일하고 뭐 이런 것도 나셨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how to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포메이션을 우리 임 교수님 또 이원돈 목사님 또 우리 다른 교수님들과 협조해서 4개 단체가 계속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단계는 아마 돌봄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환 교수가 4월이죠. 4월 말 5월 초 아마 장미선 대선 전후에 이제 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선언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사회까지 합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돌봄 민주주의, 돌봄 사회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여기가 좀 주도가 될 것 같고요.